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관계 개선 전망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양측 모두 원칙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임박했는데요. 한일 관계 꼬인 실타래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시간 여야 중진위원 두 분 모시고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 간 환담이 이루어지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국회의장 방일과 중재안 제안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건설적 대화 해법을 모색하자는 우리 정부와 자국 기업의 배상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판결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 간 이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슬기로운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베 정부의 역사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일 정서에 사로잡힌 이 정권이 안보마저 볼모로 잡은 결과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정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만 합니다.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문제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만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일본,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한일 관계, 과연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역시 또 한일의원연맹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공화당 홍문정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사말에서 한일 관계 지금 전망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최악이죠. 뭐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고 얘기될 정도로 그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주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경제 영역까지 그리고 안보 영역까지 이 역사 문제 시작해서 세 분야에서 이 갈등 충돌이 빚어져 가지고 그래서 최악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일본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일본 의원들이나 또 조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아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강창일 회장님이 그 여당에서 무슨 발언을 하시면 친일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발언을 제재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그 여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기에서 오는 분들하고는 한일 관계 해법에 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얘기하기가 싫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하고도 얘기하기 싫대요. 그래서 왜 얘기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당신들은 뭐 맨날 가서 목소리만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거나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참 그 걱정이다. 왜냐하면 저쪽 여당은 받아주질 않고 우리 야당은 얘기는 하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되질 않고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창일 회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이런 게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 의원님은 이제 학자로 활동하실 때 그쪽 분야를 전공하셨고 또 공부도 일본에서 하셨고 지금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고 계시는데 전문가 의견이 지금 정책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정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제가 얘기할 때에 막았대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많이 길어져서 논의를 좀 진행시키게 그랬다. 빨리 나가야 돼서 짧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고요.
그때 저도 무슨 그 정부를 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민주주의 정권이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본 측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아주 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잘못되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좌지간 이 최악의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풀어나가야 되고 또 야당에서도 이 한일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아주 참 좋은 게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없어 똑같은 목소리로 일본에 우리 대응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좀 큰 소리 좀 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힘받고 그리고 정부 측하고도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예. 황 의원님은 일본하고 어떤 뭐 인연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제가 이 한일 관계에 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셨군요. 예, 일본 식민 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에 제가 비지팅 스칼라로 좀 가 있었는데. 현재도 의원연맹의 또 부회장 직책 맡고 계시죠? 예, 저는 사실 부회장이라는 게 그냥 이름만 있는 것뿐이고요. 예. 그러나 우리 강창일 회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일본에 가서 이런저런 그 상황을 좀 살피고 일본의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라고 그런 밀명을 받고 제가 이제 몇 번 가서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 주변의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일의원연맹 가서 볼 때 우리 강창일 회장님께서 그쪽하고 이렇게 그 긴밀한 대화들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거기 누각과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고요. 한일 관계가 지금 돌파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1945년 이후에 최악의 한일 관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막혀 있고 정부가 뭘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현 정부에서는 이게 좌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경제도 중요하고 군사도 지소미아도 중요하지만 그 한일 간에 아직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좌익적인 관점에서 감정의 찌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아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거끄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일본 그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쎄 일본 문제에서 지금 좌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좌우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민족의 주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차원이지 어떻게 좌우 논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좌우간 저희 큰 원칙이 있죠. 이 원칙이 우선은 피해자인 경우에 저희 때 많이들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와 미래, 과거와 미래는 분리시켜서 접근해야 된다. 또 사법부의 그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삼권 분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법칙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건데 우리 대법원 판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손댈 수 없습니다. 징용 관련 판결. 그런 우리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게 되면 그게 사법농단이죠. 그래서 장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전 대법원장이 이제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는데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있더라고요. 조약에 관한하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관행입니까 아니면 국내법을 법적으로 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메이지 시대 때부터 그 불평등 조약 여러 차례 거쳤죠. 조약. 대외적인. 그것 때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없는데 그런 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일본이 그게 있더라고요. 일본이 그걸 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너희들이 조약인데 왜
사법부의 행정부가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네. 전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농단인데 저기에서 좀 법적 체계의 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큰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이거는 한국에서 좌우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은 법이고 정치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고연연맹 서로 양쪽에 만났을 때 두 분 다 참석하셨는데 뭔가 조금 접점을 만들거나 실마리를 좀 찾으셨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이거 이렇습니다. 예, 일본의 한일 의원연맹, 이란 네. 의원연맹 회원들은 전부 다가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게 양국 및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기본적인 하나는 친한파, 하나는 친일파적 성격을 갖고 네, 있는 예. 분들이 많지요. 뭐 친일이 좋은 의미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하게 해석될 그러니까 여지가 있어서. 친하니까 이제 뭐 예. 친일 뭐 이런 식으로 좋은데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물밑에서 대화하고 촉구하고 정부에 이것까지 가능하지 실제 풀기는 아베 총리와 우리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 조언들하고 문제 제기를 하죠. 예. 예. 그 일본 그 조야에서 예. 제일 분노하는 부분이 우리 회장님이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데 바로 저 부분입니다. 뭘 분노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가서 일본 대사를 만났어요. 제가 뭐 일본 대사관도 가고 예. 한국 대사관도 가고. 근데 한국 대사가 가서 일본 조야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사법부에서 한 거를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다 이게 독립이다. 예. 그래서 사법부가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이 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일본에서 그걸 제일 분노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도 결국은 뒤에서 말하자면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뭐 진보 좌파 사람들이 가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저 위안부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설득된 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으면서 마치 사법부가 뭐 독립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노하고 있죠. 예, 오해이기 때문에 네. 우리 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오해다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명수 그런데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하긴 하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네들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 너희들이 짜고 노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렇게 예.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가 저 대법원에 아마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 지난번에 경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내린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 그것을 계속 6, 7년 동안 유예 보류시킨 걸 이번에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이게 이미 이번에 저 강제징용 문제, 강제 동원 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거예요. 내용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막 전 대통령께서 할 때 이제 계속 유보했죠. 한일 관계 악화된다 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덤비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 판결은 내렸을 때 그 판결을 유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김명수 대법관 온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우리 강창일 회장님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가면 일본 분들하고 속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 정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하는 거를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죠. 얼마 전에 지난 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깜짝 보니까 보도에 11분 만남했다라고 있는데 이게
아베 총리와 문제를 푸는 좋은 신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양국의 언론이라든가 평가가 조금 다르긴 하던데요. 네, 그 뭐 일본 언론의 평가에 의하면 결국은 아베 그 총리가 뭐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뭐 그 카메라에 뭐 이상하게 비춰지는 게 싫어서 뭐 그랬다 어쨌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두 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일본 측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 사람들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냐? 68%가 no.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서 뭐 이거 어떤 상황이라서든지 뭐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의도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뭐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아베 총리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난 일본의 조에 아베 총리가 일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진일보된 그런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네. 일본의 언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 일본에 굉장히 우경화돼 있어요. 일본의 언론들이. 그래서 좋은 것도 전반적으로요? 예, 전반적으로 몇 개만 빼놓고는 그래서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를 많이 해서 이제 이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반항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 신문을 보면은.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 한일의원연맹 총회 때 공동성명서에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라. 이것을 서는 전문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본 측도 이제 그 같이 넣었어요. 공동성명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뭐 이번에 방콕 갔을 때에 둘이서 만날 때 나는 만날 거 확신했는데 한국 언론도 뭐 못 만나지 않느냐.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도 뭐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현상을 보도 이제 욕하고 싶으면 욕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형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베 수상도 보면은 좀 이 부끄럼 타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니까 형님 같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형님처럼 여러 가지 그래서 행보가, 예. 땡겼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쉽게 그냥 야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했더니 아베도 웃으면서 좀 부끄럼 타는 성격이 아베 수상이. 예. 그래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그 전에 그 아베 수상의 발언들이 이낙연 총리 갔을 때도 좀 더 이상 나빠져는 안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해서 지금부터 조금 풀리는 기분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당장 그 지소미아 지금 연장 여부 관련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22일까지 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금 종료가 0시부터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근래에 여러 가지 또 미국까지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혹시 다시 원상복귀돼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용 실장은 이전 문제가 복구되지 않으면 즉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은 없다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풀 테니 당신들이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저기 뭐야 이게 정말 외교적인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런데 니네들 먼저 풀어라. 그렇지 않고는 지소미아 해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내 반환파라든가 뭐 죽창가를 들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언어에 뭐라자면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미국도 굉장히 그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가 이건 일본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국을 위한 거고 또 우리 한미 동맹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풀어야 된다. 우리 무조건 풀 테니 다음 스텝 니네들이 꼭 이거는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네. 전형적인 자세가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정치들이 쫀쫀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일 간의 정치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개월 전부터도 동시에 풀자.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라 서로가 대화를 해서 동시에 풀자. 이건 먼저 저건 먼저 뭐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첫째 하나는 만일에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홍 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지소미아 풀면 우리도 풀겠다는 뭔가 이 제스처라든지 그게 있어야 돼요. 일본에서 우리만 풀어놓고 그냥 우리가 옷 홀랑 벗어버린 격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뭔가 일본에서 우리 보고 지소미아 풀어라. 우리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 얘기. 언제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일본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왔는데 그 뭐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보여라. 우리가 지소미아 풀 용의도 있다. 풀게 되면 화이트리스트 철회하기 때는 그 약속을 하라 말이지. 동시에 하면 제일 좋고 순차 좀 있어도 되죠. 뭐 이게 문제야. 뭐냐 이렇게 그래서 쫀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본에서 뭔가 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 앞에 남아있는데 예측 불허예요. 저는 미국이 아주 비겁해요. 무책임하고. 예. 웬거니까 지소미아 처음에 몇 년 전에 그때 외통위자가 있었는데 이명박 때 한번 시작했다가 국민적 저항을 만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지소미아에서 지소미아 내용을 보면 엉망이에요. 지소미아. 그래서 그냥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런 좀 제대로 된 그 지소미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긴 하되 제대로 된 거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그래도 통과시켜 줬어요. 지소미아 통과시켜 줬는데 그때 왜 그랬냐 그때 뭐 박근혜 정부 뭐 청와대의 그 비서실장 등등 같이 쭉 대화를 했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었다 이게 미국이 미국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가 된 거거든요. 네, 당시 뭐 그렇게 보도가 되는 분위기였죠. 예. 그때 뭐 일본에서 누가 와서 몇 차례 뭐 한국 비서실장 뭐 이들 만나고 대사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좀 미국의 그 당사자들이 얘기해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서 됐다. 그러면 지금 와서 무책임에 감남몰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측한테도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동시에 풀고 양쪽 양보시키라.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하라. 예. 미국은 가운데 선 입장에 하라. 잘 전달하라. 잘 트럼프한테 직접 전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좀 한다고 뭐 연락은 왔는데 지금 하는 거 봐도 미국이 강하게 하는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무책임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일본 편을 듣고 있지 않느냐. 예.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3중, 4중으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지소미아 관련 한국이 계속 이제 이걸 이어가기를 바라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 역할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군요. 크죠. 웬거니까 지소미아 우리가 종료한 게 왜 했습니까? 일본도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한국 보고 안보 의혹이 아니다 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 않습니까? 자,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 정보예요. 너희들 안보 문제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어떻게 군사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적대국이라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소미아 문제에 손대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가운데 서 가지고 일본 측에도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좀 너희들이 좀 빼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미국이 일본 편이라는 건 뭐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뭐 골프 치고 밥 먹고 우리 대통령 만나면 5분 만에 헤어지고 그러는 사이인데 외교의 비중이 다르다. 외교의 비중이 다른 건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동시에 풀어라 아니면 무슨 약속을 받아라.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한은 통 크게 우리가 지소미아를 먼저 풀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소미아에 관해서 지소미아를 풀면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미 공이 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안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소미아 풀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화이트리스트인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본의 관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발은 니네가 했다. 징용을 니들이 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한 거고 화이트리스트에서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만들어진 거다. 역순으로 풀어야지 그러면. 지소미아를 풀어야 화이트리스트가 풀고 화이트리스트가 풀어야 나머지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될 거 아니냐. 또 지소미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미국이나 일본이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한미일 공조로 나갈 거냐 아니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공조로 나갈 거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아주 공공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소미아 파괴된다. 우리가 북한하고 잘 공조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니들이 어느 편에 설 건가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 지소미아 가지고 뭘 하고 화이트리스트하고 뭘 하고 하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다. 뭐 동맹 전략에도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 가운데에 선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건 대원칙이고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존 아이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참고로 하겠죠. 아까 지금 문제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지소미아 불문은 일본이 안 풀 수 없다. 화이트리스트 네. 철회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전망도 할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뭐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언질이라도 오히려 일본 정치인들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야 그런 식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홍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언질이라도 주라. 우리도 국민이 있지 않느냐. 국민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니까 언질이라도 주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게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게 사실상은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1+1+α 양쪽 기업에다가 국민 성금 같은 걸 더해서 하는 해법. 이게 지금 이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또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 의장님 그에 만나 뵈야 되는데 못 만나 뵈서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예. 국민 성금이라고 하면 성금이 정치권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국민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한 것이 모르겠어요. 문희상 의장님께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피해자 단체하고 대화가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거기 남아있는 돈을 이쪽에 쓰겠다. 이건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좀 화나 있어요. 그다음에 법안 얘기를 하시는데 법이 지금 몇 가지 들어와 있어요. 이혜훈 의원이 낸 법도 있고 저가 낸 법도 있고 홍일표 의원이 낸 법도 있고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낸 법도 있고 뭐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지금 현재 와 있는 법안에서 병합 심리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은 금방 그 입법은 할 수 있고요. 그 문희상 의장님 말씀은 문희상 의장님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제안이지 않느냐. 정부 입장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시민사회단체하고 조율된 의견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문희상 의장께서 이제 한일회 연맹 회장을 하셨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내에서의 반발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건 국회의장으로서 하셔야 될 발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말씀을. 정치권 내부에서 그렇습니까? 정치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위안부는 위안부대로 하여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배상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정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으니까 결국은 일본 기업들 팔아가지고 그거 우리 이제 배상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거 뭐 사법부에서 하는 걸 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먼저 스타팅 포인트로 시작으로 그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나 우리 정부는 그걸 못한다. 한일 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이해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고 우리도 이것에 관해서 한일 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본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우리가 뭐 만들어낼 때까지는 이거는 진행 프로세스를 못한다.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가 거기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 뭐 어떤 방법도 우리는 당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뭐 치를 떠는 뭐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무슨 돈으로 해결한다,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법안을 내놔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그 아베 정권이 있는 한 일본 측으로부터 배상금 낼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전에 그 오래전부터 일본 미쓰비시니 그 전범 그럼 기업 이번에 문 의장님 제안한 것도 일본 측 반응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는 그 제안이었습니까? 전혀 틀린 얘기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서 아베 정권이 있는 한 아베 일본의 배상금 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 전제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권력이 뭐 1, 2년 있다 그만둘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전제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한일 관계 풀어낼 고민하는 속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전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천 원장님 같은 네. 우당이 유행선 손자 아닙니까? 야 쫀쫀하게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집안에서 6조 정도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게 100억 정도 됩니다. 예. 100억도 안 되는데 야 우리 국민성금을 해서 말이야 모금해서 그냥 위안부 피해 관련 얘기죠 지금. 예. 아니 강제동원 문제 강제동원 문제 우리 저 100억 정도 우리 국민성으로 모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일본 우위에 서자 전세로 알리고 뭐 이런 또 어떤 외교관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국민성금 얘기예요. 이건 근데 정치권이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문희상 의장님은 그런 얘기를 과거에 징용 관련 배상도 100억 정도 되군요. 한 60몇 억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돈 10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쫀쫀하게 말이야 한일과 깨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하도 꼬이니까 이제 그 전에 일본 기업에서 7, 8년 전에도 뭐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네 저기 돈 배상할 그땐 보상이는 있었는데 보상할 게 있다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기업도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뭐 누가가 회장이라든지 가무라 간사장 같은 경우에 경제협력기금 해서 경쟁임으로 돈을 내놓고 일본은 협력기금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배상으로 이제 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강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해법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건 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 청와대 고위층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절차 방법이 있어요. 국민성금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건 국민들이 먼저 일어섰을 때. 두 번째는 말이죠. 화해 절차라고 중앙일보에 나왔었는데 화해라는 게 있어요. 원고와 피고가 합의만 되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일본에서 내는 것은 위로금, 경제협력기금으로 돈 내놓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배상금으로 이제 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런 단 원고와 피고가 합의됐을 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 피해자 단체가 동의한다면 피해자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국 정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식의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하나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종찬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밖에 안 되는데 실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문제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말씀을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름은 우리가 붙여서 보낸다. 쓰는 건 니네들 마음대로 써라.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결국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경제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경제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보내지만 네. 그거는 그 화합을 위해서 위헌발을 쓰건 강제징용을 쓰건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알아서 해.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말하자면 100억이 됐건 200억이 됐건 돈을 거둘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 일본 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잘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하자.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가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베
저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듯이 이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베 총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뭐 얼마나 하겠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아베라는 분이 총리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양쪽 정부의 이제 성격이 조금 뭐 달라지면은 이 서로의 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대법원 판결로 압류돼 있는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 자산 매각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지요. 그는 그 피해자 단체나 담당 변호사들도 그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도. 그래서 현실화 만약에 돼버린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있겠네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그 전에 현실화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해줘야죠.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려요. 또 하나는요, 이 피해자들 분들을 이제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피해자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줘야 돼요. 영원히 이분들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재판 엄청난 시간 많이 걸립니다. 다음에 돈도 걸려요. 뭐 인지대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뭔가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그것을 이제 내놔야 된다. 이게 법은 법이고 정치로 풀어야 될 분 정치로 풀어야 된다. 뭐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외무상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현금화가 되면은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일본 외무상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외무상으로서 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는 가장 센 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부가 그래 좋다. 사법부가 결정해서 결국은 압류해서 그 현금화 하겠다. 이렇게 사법부가 그렇게 한 거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니까 일본과 또 아직도 일본이 그 깨우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일본하고 대화할 여지가 있으니까 사법부 판단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기다려라.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소한도 그런 선언이라도 해줘야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일본과의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난 7월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구체화시키면서 그게 꽤 지났는데요. 지난 100일이 됐을 때 여당 민주연구원에서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서로 간의 마찰 상황에서도 한국이 판정승했다 이런 얘기 나온 바도 있고 또 다른 정부 관련 기구에서 그 이후에 양쪽에 미쳤던 영향, 일본이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비교를 하게 됐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상호의 서로 압박 규제 상황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 당 연구원에선 같은데 그렇게 하나 분석 보고서였을 것이 처음부터 이것은 치킨 게임이에요. 둘 다 상처 입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손해봐요. 단기적으로. 그런 거니까 당장 관광객이니 뭐니 해서.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손해봐요. 중기적으로 보면. 근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체질 개선, 경제 체질 구조 개선을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제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게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그런 얘기들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둘 다 상처 입었는데 그죠? 일본에서 우리는 무지하게 잘 알고 있다니까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그동안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SK면 SK 그 각자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 기업해온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더 세게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국 정부가 절대 강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럼 뭔 얘기냐? 만약에 우리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 의원들 제가 같이 가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가가지고 그 일본 의원들도 있는데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우리도 뭐 불송가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니네들 관광객 안 가고 뭐 니네들 더 손해지 우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일본 조야에서는 정말 그래? 정말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아니,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집이 날아가고 무슨 주식이 떨어지고 이것에 관해서 지금 그 생각할 겨를이 거기까지 지금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 오랫동안 기업과의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국으로 안 와도 그것이 월남이나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런 보고서 내가지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피해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피해고 그러나 결국은 치킨 게임이잖아요. 결국은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일본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일본하고 관계를 악화시켜서 우리가 빨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기를 뒷걸음치게 하느냐.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수출 규제 관련해서 악화된 지가 뭐 4개월이 됐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 상황에 비해서 더 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겠군요. 이게 아까 치킨 기업이라고 본격적인 했는데 규제가 아직은 안 됐다라는 뭐 의견도 있던데 서로 간에 이렇게 더 이상 하면 그 일본에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도 도움될 게 없고 서로 상처만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는 지혜를 짜내야 된다 이거고요. 네. 그리고 한일 관계 이거예요. 한일 관계가 좋은 게 양국 국민에게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일 관계 뭐 단계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아주 이 막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일 관계 좋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좀 이 자극적인 발언들은 좀 삼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힘을 합칠 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해 이 정부가 손 놔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해야 되고 또 피해자 단체를 만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로에서 많이 피해자 단체들 담당 피해자들 당사자 변호사 시민사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이번 전부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고충을 우리 야당하시는 홍문정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중의 범위를 말씀하시네요. 상대국인 일본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이 있고 또 피해 당사자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고충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 측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몇 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수출이 70% 넘게 수출에 먹고 살잖아요. 일본은 수출이 2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일본의 우위에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포옹도 하고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도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두 분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들 간의 의원연맹이라든가 교류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 7월 이후에 악화된 상황, 민간 간의 교류라든가 뭐 심정,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간 간의 교류는 저희들도 참 이번에 한일 문화 축제 일본에서 열리고 서울에서도 열리고 했는데 민간의 얘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금 주춤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부러 지자체 교류 열심히 하라
이렇게 오히려 지자체에 그런 공문도 보내고 있어요. 여행 가려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게 압박감을 지금 받지 이제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말이죠. 이 불매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감정이거든요. 이성적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다음에 이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이제 되살아나 버렸잖아요. 식민지 지배 35년. 그래가지고 시민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되게 심려했던 것인데 지금 조금 주춤하지 않고 불면등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이제 불면등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풀리는 것과 같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같이 풀리지 예. 않겠습니까? 사실은 불매운동을 여당이 부추겼잖아요. 우리 강창일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아니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한일 간에 이제 그 지상욱 의원 우리 한일연맹 그분도 이제 동경대학교하고 가서 그날 저녁에 그 라면 하나 먹으러 그 동경시내 갔다가 동경 청년들로부터 뭐 약간의 뭐 무슨 이제 하여간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부 간에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풀어나가면 되는데 국민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서로 뭐 이런 감정이 생기면 이거는 참 굉장히 오래가고 또 다른 또 몇십 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정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뭐 하여간 임기 반을 벌써 지났는데 본인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베 총리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지만 뭐 일본말도 잘못하고 하여간 아베 총리한테 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아베 총리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좀 나중에 되실 걸 그랬습니다. 더 있었으면.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 강창일 저기 회장님은 꼭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 때문에 꼭 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하여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정말 좀 우습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 간의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 이거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왜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우스워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건 제가 풀겠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저기 협정 아닙니까? 우선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본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게 잘 알죠. 전공자가 돼서. 그래서 일본 그렇게 간단히 만만하게 볼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력부터 기초 과학 수준이 간단하지 않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손 잡아야 된다. 우리하고는. 이거 있고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아주 부산 쪽에서 커가지고 일본에서 이해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실제 일본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반일주의자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단단한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해와 불신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오해에서 풀어라. 오해에서 불신이 나왔기 때문에 풀어라. 두 분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이제 하는 것이고요. 풀어야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방송 나가면 아마 청와대에서 전부 스크랩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참 많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 쪽에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수님도 부처님도 100% 지지가 없어요. 20% 10%예요. 어떤 정책 내놓더라도 100% 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만나서 피해자단체도 수십 개의 피해자단체가 있거든요.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밀어붙여야 된다. 빨리 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공이 지금 한일 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악화될 수도 있다. 또 모든 것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풀지 않으면은 이후에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건데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를 푸는 좀 트루그를 만들 수 있을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포함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자 합니다. 홍문정 의원님. 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직접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다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매국 행위라고 저주를 퍼부으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패배주의, 열등의식 그리고 퇴행적 소국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일본을 배우자. 그리고 따라잡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 갈 때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당장 무슨 반일 감정, 무슨 죽창가도 얘기하고 무슨 뭘 어떻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려는지 모르지만 한일 관계는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안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긴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아주 기본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형님이라고 얘기하면 네. 우리가 형님다운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1965년도 한일협정 매일 당시에 다 야당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찬성을 했어요. 당시에요? 예. 한일협정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국노라는 얘기 듣고 그랬었어요. 또 그분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납치당하고.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신선을 했어요. 한일 파트너십 신선은. 네, 어부지와. 예, 그때도 이제 아까 우리 홍 의원님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거 아닙니까? 문화 개방. 엄청나게 일각에서는 그냥 이 매국노 같은 놈에서 네. 욕들 많이 했죠. 문화 개방 안 된다. 저도 그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 문화가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식당한다. 근데 거꾸로 참 우리가 한류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신선언.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하다가 이 한일 신신선언 20주년 준비하는 신신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 내고 했었는데 대법원 판결 때문에 엉망이 됐는데 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지금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 이것은 아베 수상도 우리 정부도 풀어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지금부터 하나둘씩 풀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강창일 의원님, 홍문정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 관계 전환점을 차지할 시점입니다. 한일 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또 돌파구도 열릴 수 있을 겁니다. 토론당당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